안녕하세요. 저희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채널을 좋아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가장 빠르게 영상을 만나보세요. 보니 리 베이클리 사건, 매혹적인 여인의 의문사. 로스앤젤레스 중심에서 멀지 않은 스튜디오 시티는 평화롭고 안전한 지역으로 평가받으며 살기 좋은 곳 중 하나입니다. 그곳에서 살인사건이 발생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력적인 여성 보니 리 베이클리, 한 남성 배우의 아내였던 그녀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오랫동안 사회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사건의 1순위 용의자가 예상 밖의 인물이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과연 범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왜 보니 리를 살해했는지 알아볼 것입니다. 2001년 5월 4일 밤, 당시 67세의 배우 로버트 블레이크는 몇 달 전 결혼한 아내 보니 리 베이클리와 저녁 식사를 하러 나섰습니다. 그들이 향한 곳은 로버트 블레이크가 오랫동안 애용해온 이탈리아 레스토랑 비텔로였습니다. 그들의 차는 스튜디오 시티에 위치한 우드브리지 거리에 있는 레스토랑 맞은편 공터에 주차되었습니다. 로버트는 차에서 내린 후 문을 잠그고 차를 돌아보니를 내려주기 위해 조심스럽게 도와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약 2년 로버트가 자주 찾던 한 나이트클럽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원래 하룻밤의 관계였으나 점차 만남이 빈번해졌고 결국 보니가 임신을 알리면서 두 사람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그들의 미래와 갈등 중인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로버트는 술을 마시지 않았고 보니는 3잔의 와인을 마셨습니다. 그들은 밤 9시 30분에서 9시 40분 사이에 식당을 떠났습니다. 부부는 차로 돌아왔고 보니가 차에 타고 나서야 로버트는 식당에 권총을 두고 온 것을 깨달았습니다. 로버트는 최근 보니가 누군가에게 공격당할까 두려워해 권총을 소지하게 되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로버트는 보니에게 잠시만 기다리라고 말한 뒤 다시 식당으로 들어가 권총을 찾으러 갔습니다. 그러나 몇 분 후 로버트가 차로 돌아왔을 때 그는 아내가 뒷좌석에 쓰러져 피를 흘리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로버트는 급히 친구인 휨 스테넥의 아파트로 차를 몰고 갔습니다. 촨 스테넥은 즉시 응급구조를 요청했고 로버트와 함께 차로 뛰어갔습니다. 당시 시간은 약 9시 50분경이었습니다. 이후 로버트는 식당으로 다시 돌아와 혹시나 의사나 간호사가 식사 중일까 하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외부에 남아있던 스테넥은 조수석 쪽 창문이 낮게 내려와 있지만 깨지지 않았음을 눈치챘습니다. 차 안은 피로 가득했고 본인은 여전히 약간의 숨만 쉬고 있었습니다. 총상 부위에 덮은 수건은 빠르게 피에 젖어갔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의사는 본이를 열심히 응급처치했으나 결국 그녀는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우드브리지 거리의 이 지역은 스튜디오 시티에서 가장 평화로운 곳으로 알려져 있으며 살인사건이 발생하는 일은 매우 드문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니의 죽음은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경찰은 앤드류 퍼시발과 그의 아내 등 목격자들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이들은 같은 날 레스토랑 비텔로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9시 30분경 식당을 떠나며 로버트가 아내와 함께 식사 중인 것을 목격했습니다. 로버트는 검정색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식당을 나서던 이들은 다른 한 남성이 검은 옷을 입고 있었지만 얼굴이 잘 보이지 않는 상태로 식당 방향에서 차가 주차된 공터로 걸어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내 보니 리 베이클리의 사망 후 로버트 블레이크는 사건이 발생하기 얼마 전부터 보니가 자신을 감시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어 불안해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보니의 요청으로 로버트는 권총을 소지하게 되었고 그는 이에 대한 사용 허가를 정식으로 받았습니다. 로버트는 사건이 일어난 당시 계산 후 2번이나 레스토랑으로 돌아갔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번은 권총을 찾기 위해서였고 또 한 번은 아내를 구할 사람을 찾기 위해서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레스토랑 주인은 로버트가 총격 후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단 한 번만 돌아왔다고 증언했습니다. 레스토랑 직원들도 같은 진술을 했으며 로버트와 보니가 떠날 때 식탁에 권총은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게다가 그날 밤 로버트는 평소처럼 차를 레스토랑 주차장에 세우지 않고 맞은편 빈 공터에 주차한 후 걸어서 레스토랑으로 향했습니다.
또 로버트가 여러 차례 보니를 이 레스토랑에 데려왔지만 그날 밤 처음으로 로버트는 보니를 아내로 소개했습니다. 심지어 로버트가 사는 동네에서도 이 두 사람이 몇 달 전 결혼한 부부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러한 레스토랑에서의 정보들로 인해 경찰은 새로 결혼한 이 부부의 관계에 대해 중점적으로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보니가 지나치게 복잡한 인간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밝혀냈습니다. 보니는 자신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남자라면 누구와도 관계를 맺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로버트와 보니의 관계 역시 처음에는 단순한 하룻밤 관계였으나 보니가 임신 소식을 전하면서 로버트는 결혼에 동의하게 되었습니다. 보니가 로버트를 만났을 때 그녀는 다른 남성과도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로버트는 이를 알고 있었으며 보니가 임신 소식을 알렸을 때도 아이가 자신의 아이임이 입증되지 않으면 결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결국 결혼 전 재산 보호를 위해 혼전 계약서가 체결되었습니다. 보니 리 베이클리는 노동계층 가정의 맏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녀는 이상과 동떨어진 삶을 살았습니다. 학창 시절 보니는 모델로 활동하며 스타가 되고 싶다는 꿈을 꾸었지만 20살의 첫 남편이자 노동자였던 남자와 결혼해 두 아이를 낳았고 1982년에 이혼했습니다. 그 후 영화계 유명 인사들과 만나기 시작했으나 몇 년 동안 보니 리 베이클리라는 이름은 큰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1990년 보니는 테네시로 가서 자신의 음악적 우상이었던 제리 루이스를 만났습니다. 보니는 제리의 여동생 린다와 친분을 쌓아 제리에게 접근했고 결국 제리 리 루이스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보니는 전과가 있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그녀는 1985년 중반에 처음 체포되었고 그 후 7년간 사기와 횡령 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법원은 보니에게 주말에 교도소에서 일하는 3년형과 $1,000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3년 후 테네시에서 형기를 마친 직후 보니는 아칸소에서 여러 개의 다른 이름으로 된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채 다시 체포되었습니다. 살해되기 직전까지 보니는 여러 사기 사건을 벌였습니다. 이는 그녀가 과거의 피해자들로부터 복수당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보니 리 베이클리의 갑작스러운 죽음 후 4일 뒤 수사관들은 로버트 블레이크의 차가 주차된 우드브리지 거리 근처 쓰레기통에서 한 자루의 발터 PPK 권총을 발견했습니다. 이 권총은 0.38과 0.32 구경의 두 가지 탄환을 발사할 수 있는 중형 권총으로 크기가 작아 은닉하기 쉬웠습니다. 권총은 3발의 탄환을 가지고 있었고 그중 2발이 발사된 상태였으며 나머지 1발은 장전된 채 남아 있었습니다. 조사 결과 보니를 살해한 총알이 이 권총에서 발사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경찰은 이 권총의 일련 번호를 추적하여 소유주를 찾고자 했으나 권총이 판매된 장소가 박람회였으며 당시 소유자를 확인할 문서가 없었습니다. 보니가 살해되기 직전에 비명을 지르거나 차에서 탈출하려 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보니는 낯선 사람이 차에 타려고 하면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경찰은 보니를 쏜 사람이 차 안에 미리 타고 있었으며 그녀와 아는 사이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총격이 가까운 거리에서 발생했기에 만약 로버트 블레이크가 범인이라면 그의 몸에 피가 묻었어야 합니다. 하지만 사건 당시 로버트의 친구 샘 스테넥, 레스토랑 주인, 그리고 레스토랑 직원들 모두 로버트의 옷에 피가 묻어 있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보니가 살해되기 전 그녀는 여러 사기 행각을 벌였으며 일부는 이로 인해 피해자 중 누군가가 그녀에게 복수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경찰은 로버트 블레이크에게 주목했고 그를 주요 용의자로 간주했습니다. 로버트 블레이크는 1933년 뉴저지에서 불우한 가정에서 태어났으며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로버트는 어린 시절 잦은 폭력을 겪으며 매우 힘든 유년기를 보냈습니다. 1961년 로버트는 배우 손드라커와 결혼했지만 이 결혼 생활은 행복하지 않았으며 21년간 이어진 후 1982년에 끝났습니다. 손드라의 가족에 따르면 그녀는 로버트와의 결혼 생활 동안 공포 속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로버트는 손드라가 다른 남성 배우와 관계를 가졌을 것이라고 의심하면서 갈등이 생겼다고 전해졌습니다. 두 번째 결혼인 이번 사건에서 경찰은 보니가 로버트를 접근한 목적이 오로지 이용하기 위함이었다고 여기고 로버트가 그녀의 과거 거짓말에 대한 복수를 위해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경찰은 로버트 블레이크 외에도 그의 경호원이었던 얼 콜드웰을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콜드웰은 항상 로버트와 동행했으며 이후에는 보니와도 함께 다녔습니다. 수사관들은 콜드웰을 2시간 동안 신문했으며 콜드웰은 로버트를 보호하는 내용의 진술을 했습니다. 그는 로버트가 보니가 복수의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자신은 보니를 가까이서 지켜보며 아무도 그녀를 따라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임무였다고 말했습니다. 보니 리 베이클리의 살해 사건의 1순위 용의자는 남편 로버트 블레이크였지만 경찰은 유죄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범인의 정체는 여전히 베일에 쌓여 있었고 새로운 단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하게 2002년 4월 20일 로버트 블레이크와 그의 경호원 얼 콜드웰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고 두 사람은 즉시 체포되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경찰이 로버트를 체포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 중 하나는 스턴트맨 로널드 햄블턴이 로버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겠다고 동의한 것이었습니다. 햄블턴은 로버트가 자신에게 보니를 살해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또 다른 스턴트맨 게리 맥라티도 로버트가 자신에게 같은 부탁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2002년 4월 22일 로버트는 살인 혐의, 살인 교사 및 살인 공모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로버트의 증언에 따르면 사건 전에 낯선 젊은 남성이 검은 트럭을 타고 집 주변을 배회했고 로버트가 그를 쫓아갔으나 곧 도망쳤다고 합니다. 그러나 보니의 오빠인 칼리오는 이러한 주장에 반박하며 로버트가 보니의 죽음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칼리오는 보니는 죽기 일주일 전 어머니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로버트가 원인이라고 생각하라고 전했다며 가족이 보니에게 로버트와 헤어지라고 경고했다고 덧붙였습니다. 2003년 3월 13일 로버트는 150만 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1년간 수감 생활을 마친 후 감옥에서 나왔지만 재판을 기다리며 가택 연금 상태에 있었습니다. 2004년 12월 20일의 재판에서 로버트가 보니와의 함정 결혼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녀를 살해하려 했다는 동기에 대한 검찰의 주장에 대해 로버트의 변호인은 반박했습니다. 증거와 증인이 부족했고 검증 결과 로버트의 몸에서는 총기 발사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2005년 2월 16일 배심원단은 로버트가 종신형에 처할 위기에 놓였던 그를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2005년 2월 7일 증인 게리 맥라티는 보니가 살해되기 전인 2001년 3월 로버트가 그에게 보니를 살해해달라고 부탁했다고 다시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정신질환 이력이 있는 게리의 기억력이 신뢰할 수 없다는 점이 확인되면서 이 진술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2005년 3월 15일 배심원단은 36시간 넘게 심의한 끝에 최종 판결을 내렸으며 로버트 블레이크는 보니의 죽음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보니의 세 자녀는 이 결론에 불복하며 로버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들은 로버트가 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해 11월 민사법원은 로버트가 아내의 죽음에 대해 법적 책임이 있다고 판결하며 3천만 달러의 배상금을 지불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결국 보니의 살인 사건은 미제 사건 목록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보니의 죽음과 진범에 대한 논란이 남아있으며 로버트 블레이크는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